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 그, 연휴가 꽤 길었죠. 그래서, 뭐, 영화도 볼 수가 있었고, 아니면 뭐 책을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밀린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충분한 휴식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그 첫 번째 과제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우선 제출 현황, 그러니까 제출 잘 되었는지는 공지사항에 올려놓는 데에 그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번 학기가 마지막으로 학부를 다니는 학기이신 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번 학기가 뭐 처음 아니면 두 번째 학기 그래서 아직 학과가 정해지지 전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학기가 마지막인 분들 중에는 뭐 이미 다음 학기에 대학원 진학하기로 최종 결정까지 난 분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또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대학원에 가면 또 이제 그 대학원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어, 그래서 또 반대로 이번 학기가 이제 처음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뭐 세 번째 뭐 그 정도인 분들은 그 나름대로 아직 접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고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아쉬운 마음도 또 고민과 함께 컸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수업을 시작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간까지 우선은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했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어, 그 최소한 중간고사 직전 주까지 공지를 해준다고 했었죠.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상황을 보아하니 중간고사 이후에도 온라인 수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저도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공지를 드릴 거고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온라인 수업을 중간고사 때까지만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교실에서 만날 수 있게 되면 시험 전에 퀴즈를 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에. 그런데 그냥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어, 중간고사 전에 한번 퀴즈를 대신할 수 있는 과제를 한번 어, 어떤 것을 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온라인으로 뭐 보기에는 조금 공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금 제약 사항이 아직 있어서 과제를 대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게 될지 학교에서 그 중간고사 이후의 수업에 대한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뭐 과제를 하게 되든 아니면 다른 어떤 평가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든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조금 5단원의 5.1 부분까지 되게 급하게 이야기를 드렸고, 거기서 우선은 공부를 마쳤습니다. 5단원 그 5.0 부분에 있는 프리뷰 부분에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크게 아니, 개념 자체는 중요한데, 우리가 배우는데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아서 우선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놨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포트폴리오 시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나한테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어떠한 한 개의 금융 상품에 몰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 들어보셨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분산 투자를 해라. 뭐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는 어, 내가 어떤 100만 원큼의 돈이 있으면 그 100 중에 예를 들어 뭐 30은 주식을 사고 또 30은 채권을 사고 뭐 나머지 30은 파생 상품을 하고 나머지 10은 현금 혹은 자유입출금에 은행에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서 좀 다양하게 상품을 나눠서 투자를 하는 개념이 바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산을 얼마만큼을 살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 되겠고, 우리가 이 5단원에서는 5단원 앞부분에서는 채권 시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5단원 뒷부분에서는 머니, 화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어서 채권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수요와 공급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이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 서플라이 앤 디맨드가 되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별거는 아니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이전에 대비해서 그 물건을 덜 소비를 하려고 하겠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입장에 있는 판매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전보다 더 많이 공장에서 찍어내서 팔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러면 컨슈머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동일한 돈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소비량을 늘리려고 할 것이고, 그 물건에 대한 소비를 늘리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판매자에 있는 프로듀서 혹은 셀러의 경우에는 동일한 물건을 팔아봤자 내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그 물건을 덜 찍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수요와 공급이고, 경제학에서는 어떤 습관적으로 관행에 따라서 여기 Y축에다가 가격을 쓰고 요 X축에다가 quantity, 어떤 량을 씁니다. 수요량 혹은 판매량.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급량이 올라가는 이 서플라이 커브가 있겠고,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요가 느는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에서의 판매량이 있고 Q 스타가 있고, 그리고 요 균형에서의 균형 가격 P 스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균형 가격, 균형 판매량에서는 소비자든 판매자든 원하는 만큼을 사거나 팔거나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수요 공급 이론이고, 여기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만약에 뭐 여기 D1이었던 것이 이렇게 D2로 디맨드 커브가 바뀌게 되었다. 그러면 요 가격과 균형 판매량 혹은 소비량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서플라이 커브가 변하게 되는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S2, S1이었던 것이 S2가 되었다 하면 또 바뀐 거대로 균형 가격과 균형 판매량이 시장에서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뭐 간단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요와 공급을 우리는 채권 시장에
이제 활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복잡한 것이 아니고, 자, 여기 한번 예를 보시면 액면가 1000이고 만기가 1년짜리인 채권이 있다. 디스카운트 쿠폰이고 쿠폰을 그 중간에 지급하지 않는 제로 쿠폰 본드입니다. 우리는 이 앞선 4단원에서 만약에 이 금융상품의 만기와 홀딩 피리오드가 동일하면 일드 투 머처리티와 그 리턴, 그 금융상품의 리턴이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그 액면가 1000짜리 만기 1년짜리인 채권이 지금 950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금융상품의 expected return은 5.3%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더 떨어져서 만약에 이와 같은 액면가 1000, 만기 1년, 그리고 중간에 쿠폰 지급하지 않는 이 제로 쿠폰 본드가 만약에 90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면 그 expected return은 11.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수록, 즉 expected return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쿠폰, 이 본드에 대한 디맨드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피겨 1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BD, 본드의 디맨드 커브가 가격이 떨어질수록 그 채권을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expected return이 증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이렇게 그 가격은 떨어질수록 혹은 expected return이 커질수록 이렇게 수요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여기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고, 반대로 가격이 높아질수록 이렇게 수요가 점점 줄고 있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expected return, 이자율로 보면 이렇게 리턴이 점점 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서플라이 측면에서 보면 그 본드의 프라이스가 증가할수록, 다른 것들은 동일하다고 했을 때 본드의 프라이스가 증가할수록 그와 같은 본드의 서플라이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살펴보면 그 채권을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수록 여기 서플라이 커브가 증가를 하게 되는 요 BS와 같은 커브를 갖게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4단원에서 채권은 분모의 리턴 이자율이 들어가고 요 위에 이제 나누게 되는 현금 흐름이 오기 때문에 이 리턴이 이자율이 작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이 역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서플라이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격이 오를수록 혹은 바꿔 말하면 리턴이 떨어질수록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겨 1에서는 지금 균형 가격이 850, 그리고 이퀄리브리엄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17.6인 상황에서 이퀄리브리엄, 그러니까 즉 균형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850 혹은 바꿔 말하면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17.6인 상황에서는 지금 대략 300만큼의 본드가 수요되고 발행되고 하면서 판매되면서 또 소비자가 투자를 하면서 그 균형량만큼이 딱 시장에서 소화가 되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이 본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 채권 가격이 떨어질수록, 즉, 그러니까 처음 사는 채권을 더 싸게 사서 나중에 만기 때 액면가를 받을 수 있을수록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자율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자율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채권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그 채권을 비싸게 팔 수 있을수록 그 채권의 공급을 늘어나고 발행을 더 하려고 하고, 반대로 더 이자를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을수록 더 이자를 싸게 채권을 통해서 이자를 빌릴 수 있을수록 마찬가지로 채권의 발행이 더 늘어나게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균형은 총 살려는 양과 팔려는 양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마켓 이퀄리브리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겨 1상에서는 850 인터레스트 레이트로는 17.6 인터레스트 레이트인 상황에서 총 300 빌리언만큼의 본드가 판매되고 수요되고 하는 것이 이퀄리브리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퀄리브리엄은 다른 표현으로 마켓 클리어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플라이 디맨드 대비 서플라이가 더 많게 되면 그러면 엑세스 서플라이가 발생을 하게 되어서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오른다. 반대로 서플라이 대비 본드의 디맨드가 초과되는 엑세스 디맨드의 경우에는 살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니까 채권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만약에 여기와 같은, 즉 채권의 가격이 950, 리턴이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5.3인 경우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서플라이는 500 정도 되는데 수요는 100밖에 안 되는, 즉 엑세스 서플라이가 초과 공급이 이만큼이나 발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이니까 이자율은 오르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여기 밑에 요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디맨드는 500인데 서플라이 공급되는 양이 100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400만큼 발생을 한 거죠. 초과 수요가 400만큼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게 되겠고, 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채권이니까 이자율은 이렇게 25였다가 17.6으로 점점점 떨어지면서 여기 균형에 가서야 이제 그만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이자율이 5.3이면 엑세스 서플라이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에 이자율이 33이면 엑세스 디맨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균형을 이 시장에서의 서플라이와 디맨드의 어떤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통해서 요때에도 가격이 떨어지고 요때에는 가격이 오르는 과정을 통해서 균형을 결국은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서플라이 디맨드 이 다이어그램, 이 피규어는 사실 채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경제에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 서플라이 앤 디맨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단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금융상품, 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채권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다 할인해 놓은 것이 지금 그 금융상품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올라가면 그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이와 같은 역의 관계, 네가티블리 릴레이티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 그래프에서 살펴볼 때처럼 지금 시점에서의 총 어떤 량, 그러니까 딱 그냥 그 시점의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채권이 공급되는지 혹은 수요가 되는지를 살펴보았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기간에서 공급이나 수요를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딱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공급량, 수요량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Asset Market Approac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서플라이와 디맨드의 경우에는 서플라이 혹은 디맨드 커브를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서플라이나 디맨드 커브 자체가 쉬프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래프 피겨 1번을 통해서 살펴보면 요렇게 지금 서플라이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요 BS1이었던 것이 이렇게 BS2로 아예 그래프 자체가 쉬프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래프 자체가 쉬프트를 하는 것을 아까 요 쉬프트 이너 디맨드 혹은 서플라이 커브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요 첫 번째를 movement along a demand or supply curve, 즉 서플라이 혹은 디맨드 커브를 따라서 이동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구별은 쉽죠.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 상에서 P 혹은 Q, 그리고 채권이니까 P와 I는 역수니까 결국은 채권의 가격 혹은 인터레스트 레이트 가 변하면 우리는 movement along a demand or supply curv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채권의 가격 혹은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외의 other factors, 다른 요소가 변하면 이 서플라이나 디맨드 커브 자체가 쉬프트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맨드나 서플라이 커브 자체가 쉬프트를 하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그 쉬프트를 한 이후 새로운 지점에서 이퀄리브리엄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지난 동영상 5.1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뭐 expected inflation이나 wealth,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채권의 가격이나 이자율 이외의 요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러한 인플레이션이나 웰스 요런 것들,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나 이자율 이외의 요소들이 변했을 때 어떻게 채권의 서플라이와 디맨드가 바뀌게 되는지, 이퀄리브리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맨드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앞선 5.1에서 동영상에서 살펴보았던 것, 웰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의 expected return, 그리고 리스크, 그리고 이런 리퀴디티, 이러한 요소들이 본드의 디맨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인들은 본드의 프라이스 혹은 인터레스트 레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맨드 커브 자체를 이렇게 쉬프트 시키는 요인들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웰스가 변하게 되면, 즉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 시기라서 내 소득 그리고 내 부가 늘어나고 있는 경제 확장기이다. 그러면 나는 내 소득이 더 늘어났어. 그리고 내 재산이 더 늘어났어. 그럼 이전보다 더 많은 채권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드에 대한 디맨드 커브가 우측으로
그러니까 더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쉬프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 소득 그리고 내 부가 줄어드는 지금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경기 어떤 리세션인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는 어,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채권은 무슨 채권이야. 아니면 이전에 갖고 있던 채권도 팔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디맨드가 떨어지는 즉 채권에 대한 디맨드 커브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예 쉬프트를 해버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혹은 어떠한 것들도 있을 수 있냐면 만약에 이전에 대비해서 어떤 그 가구가 저축을 더 많이 한다. 그래서 그 가구의 부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부가 늘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앞에처럼 그 본드에 대한 디맨드 커브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증가하는 방향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가계가 이전보다 저축을 덜 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가 줄어든다. 그러면 그 본드에 대한 시프트가 왼쪽으로 즉 마이너스인 방향으로 시프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웰스가 늘어나면 채권에 대한 시프트가 오른쪽으로 즉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는 거고 웰스가 감소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채권에 대한 수요도 왼쪽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시프트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expected return이 채권의 디맨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expected return이 증가할 것 같아. 그러면 미래의 expected future interest rate가 증가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모든 금융상품은 그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 놓은 것의 합이기 때문에 그 금융상품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higher expected future interest rate의 경우에는 디맨드 커버, 채권에 대한 디맨드 커버를 왼쪽으로, 즉 디맨드를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lower expected future interest rate의 경우에는 더 약하게 할인하게 되는 거니까 그 금융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이렇게 디맨드 커버를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시프트 시키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것도 있었죠. 어떤 다른 얼터너티브 에셋의 expected return이 올라. 그러면 저 얼터너티브 에셋에 투자하지 뭐하러 채권에 투자해.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디맨드 커버를 왼쪽으로 시프트를 시키게 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래에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물가가 다 오른다는 거니까 그냥 물건으로 갖고 있지. 부동산이나 뭐 집이나 뭐 물건으로 갖고 있지. 뭐하러 이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미래 인플레이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마찬가지로 채권에 대한 디맨드 커브를 왼쪽으로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쉬프트 시키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바로 리스크였죠.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리스크 어버스하다고 했죠. 그래서 리스키한 금융상품보다는 리스크 좀 회피적인 금융상품을 더 선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채권의 위험성이 리스키니스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 채권의 수요가 떨어지게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채권의 디맨드 커브가 왼쪽으로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시프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채권의 리스키니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다. 뭐 이러한 것이 채권의 리스키니스가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혹은 마찬가지로 이런 다른 측면, 즉 얼터너티브 에셋의 리스키니스가 커졌어? 그러면 얼터너티브 에셋 말고 그냥 채권에 안전하게 투자하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의 디맨드 커브가 오른쪽으로 디맨드 커브가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얼터너티브 에셋의 가격의 볼러틸리티가 커진다. 그러면 그와 같은 얼터너티브 에셋에 뭐하러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신 안전한 채권 투자하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다 채권에 대한 디맨드 커브를 오른쪽으로, 즉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5.1에서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리퀴디티라는 요인이었죠. 유동성이 아무래도 적은 것보다 많은 채권이 더 디맨드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채권의 리퀴디티가 올라갔다. 그러면 사고 팔고 내가 살려고 할 때 편하게 살 수 있고 팔려고 할 때 쉽게 쉽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리퀴디티가 높은 채권은 디맨드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아까와처럼 얼터너티브 에셋의 리퀴디티가 올라갔다. 그러면 채권 말고 이 얼터너티브 에셋 투자하지 뭐할로 채권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얼터너티브 에셋의 투자를 할 테니까 이 채권에 대한 디맨드 커브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되는 방향으로 쉬프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리퀴디티를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자, 중고나라에 뭔가,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뭔가 물건을 팔 때, 내가 뭔가 지금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빨리 팔아야 돼. 그러면 지금 시가가 중고나라에서 대충 10만 원인데 나는 빨리 팔아야 되니까 10만 원보다 내가 시장에 비싸게 내놓나요? 싸게 내놓나요? 손해를 보고 싸게 팔아야지. 급매로 팔아야지.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으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유동성이 작으면 판매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맨드 커브 자체가 시프트를 한다는 것은 요 BD1이었던 커브가 BD2로 아예 그래프 자체가 시프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프트를 한 것을 피겨 2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이 서머리 테이블 2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웰스, expected interest rate, expected inflation, 그리고 본드의 리스키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드의 리퀴디티가 변하게 됐을 때 그 채권의 디맨드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플러스로, 이러한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동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져서 그러면 여기에서 끊고 우리가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